저는 한글 조형아트 명인 서미숙입니다. 한글로 그림을 그려서 스토리를 전시하는 사람인데요. 이번 세종과 충무공의 만남 전시회를 하게 된 계기는 이순신 장군이 중구 남산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구청과 중구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전시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업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연애를 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애달프기도 하고 또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끝내놓고 나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또 이런 작업을 하는 제게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저에게 이렇게 입혀져 가지고 더 많은 격려와 치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정말 따뜻한 성정,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한 어떤 충, 그리고 또 효충, 예인,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쭉 한번 다시 새겨보시고 큰 감흥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전투와 고뇌의 순간들, 오직 나라와 백성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 유비무환한 자세, 그리고 엄격하나 인자한 리더십, 지극한 효심, 창의적인 산물,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효충애인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 남산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가 대부분 아산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남산 밑입니다라고 하면 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남산의 지도를 남산 밑에 크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파란 부분이 청계천이고요. 그리고 여기 약간의 아이보리 색깔은 충무로입니다. 그래서 이 남산 밑에 청계천과 충무로 사이 여기에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구에서 또 하나 이슈할 만한 거는 훈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훈련원은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시험을 봐서 합격시키고 이제 교육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가 가장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군사 훈련을 하고 놀고 또 대장 노릇을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순신 장군의 탄생 이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지금 현재 현충사 안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 10살에서 12살 추정하고 10살에서 12살 정도의 어머니가 이제 전부 가솔들을 끌고 친정으로 내려오시는데 이곳이 그 집입니다. 지금 현재 현충사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소재들이 다 한글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사물들은 읽으려고 하면 글씨가 읽어지고요. 이런 나뭇잎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늘 변화하고 움직이고 해서 조금 글씨가 안 읽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의 이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없었겠지만 이 집이 품고 있는 아주 고요하고 따뜻한 느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이 마당을 제가 되게 중점적으로 해서 작품을 그렸고요. 딱 초봄 정도 오는 시점, 그 시점을 그렸습니다. 이번 작품은 총 20작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작품은 세 번째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기 아까 보면은 생가 옆에 훈련원이 있잖아요. 그 훈련원이 지금은 훈련원 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공원으로서 휴식 공간이기도 한데 그때는 이제 훈련원이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500년 거의 480년 전이니까 자료가 전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원에 가서
땅의 부지를 보고 그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상 속으로 이제 그려보았던 건데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이제 그 천안에서 결혼을 하고 28살쯤에 시험을 보러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산 집에서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하고 글 쓰고 시를 쓰고 하다가 이제 무인의 기질도 있으니까 활 쏘고 하다가 장인어른의 어떤 도움으로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살 때 시험을 보는데 제가 색깔을 넣은 부분은 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함인데 이때 말을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골절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절했나 보다. 큰일 났다. 막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이 버드나무 껍질을 발목을 묶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끝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낙방은 물론 했지만 이분의 의지와 집념은 훌륭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8살에 낙방을 하고 32살에 4년 후인 32살에 다시 문과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지만 한 1년 정도 이제 보직을 못 받고 아시다시피 뭐 함경도, 충청도, 전라도를 돌아다니시다가 녹둔도 전투 후에 백의종군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모함으로. 그때 이 백의종군을 표현한 건데 이 옷 속에다가 제가 전쟁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활 쏘고 뭐 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장면을 그려 넣었는데 이거는 그 충성심이나 효충이 너무나 훌륭한 그 정신을 갖고 있었던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언제든지 어느 시래도 부르면은 달려가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세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흰 도포에다가 제가 다 전쟁을 그려 넣었는데 전쟁이 멀리서 보니까 패턴 같아가지고 되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순신의 사람들이에요. 이순신의 영웅이 그냥 혼자 되는 건 아니고 주변 분들이 모아져서 그 에너지가 또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한 33명 정도의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4명 정도가 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여기 전라도까지 이들의 이름으로 조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33명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쭉 여기를 물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이순신 장군 둘레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경상도 따로 전라도 따로 뭐 장군의 어떤 해전지에 대한 둘레길이 있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 둘레길 또는 임진왜란 둘레길 이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후세들이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충성심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 콘텐츠로도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북선이 건조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아까 그 이순신의 사람들 그 군과 민과 합동으로 합쳐져서 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 길쭉길쭉한 이 글씨는 이제 예송 직립체라고 해서 제가 개발한 글씨예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전시하다 보니까 한 6개 정도의 그 감정에 따른 글씨를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직립체라고 해서 멀리서 보면 사람 같아 보일 수 있게.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모아져서 이 거북선을 건조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거북선이 이 많은 백성들을 지켰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각자의 해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시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모든 전략과 전술을 세울 때 상대방에게 그걸 내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 속에다 물속에 글을 집어넣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물속에 집어넣은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기필코 지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런 유비무환의 자세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 작품 다음 이제 이 작품이 한산도 해전인데요. 그 사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한 7번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산도 해전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는 하객진 전법이잖아요. 하객진 전법인데 수많은 왜적들이 몰려 내려오는 거를 지금 하객진을 펼치기 위해서 매 눈을 갖고 이제 거북선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렸는데요. 이게 큰 작품이 이게 3개잖아요. 3개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작품을 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이 물길도 맞춰야 되고 또 글도 맞춰야 되고 물길의 색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오래도록 힘겹게 작업을 했는데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손꼽마저도 제가 빛과 그림자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힘들었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한산도 해전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몇 차례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포 해전에서 아주 아끼는 부하 장수 정훈 장군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부하 장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쓴 시가 한 20줄 정도가 있어요. 20줄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3줄만 뽑아가지고 요약을 해서 한 거고요. 워낙에 그 문인의 기질이 그러니까 문인의 소양과 무인의 기질이 같이 다 갖고 있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글도 되게 잘 쓰셔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인생이란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고 삶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나니 나라 위에 던진 그 몸 죽어도 살았도다. 이거 쓰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다른 작품에 비해 합판이 좀 낡아 있거든요. 일부러 낡은 합판을 쓴 거는 지금 한 10차례 넘는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낡은 합판이고 지금 환경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 돌아가신 이분들의 충성심이나 애민하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빛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건 시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이다는 음각 형태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양각 형태로 이들의 빛남을 더 강조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객진입니다. 하객진이 그 한산도 대첩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다른 전쟁에서도 이제 그 이전과 이후에서도 하객진 전법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전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개를 붙였어요. 이게 하객진. 그래서 여기서 몰려 내려오는 외적이 있고 여기서 하객진 날개처럼 쫙 펼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전선의 수는 작지만 이 포위 섬멸하는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쫙 펼쳐가지고 이제 그 적을 이겨내는 승리를 하는 건데 이 학의 시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과 외가 그 소강 상태가 들어가잖아요. 협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산도 생활이 한 4년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본 그 난중일기의 글들을 보니까 가장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수많은 전쟁을 해오면서 군사들도 지쳐있고 부상도 당하고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아서 막 힘들고 근데 또 전선은 다 망가져 있고 또 조정에 올린 이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혼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그 애달픔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한산도가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막 외웠잖아요. 그래서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리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나의를 끌라니 이런 식으로 이런 글들이 그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달 밝은 밤을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8개월 만에 또 다시 투옥이 되는데 이때 이제 원군 장군과 또는 뭐 선조의 어떤 그 일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그 행하지 않잖아요. 지금 나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패한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다가 이 두 가지의 음모 때문에 다시 투옥이 되는데 음모이기 때문에 말이 만든 감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글이 다 눕혀 있거든요. 올바르지 못한 세워져 있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말이 만든 감옥.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고요. 이 글로 만든 새창살.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물론 이런 음모들이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말이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약간의 그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이 작품만 20작품 중에 유일하게 글이 없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물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효자였잖아요. 굉장한 효자였고 제가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몇 장에 걸쳐서 엄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엄마 아산에서 소식이 왔는데 엄마가 무사하다해서 다행이다. 또는 맛있는 걸 먹으면 이거 엄마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엄마는 지금 잘 계신가. 막 이런 굉장한 효심이 지극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여수에 계시다가 아들이 이제 서울로 감옥을 가게 되니까 아들을 옆에서 지켜야겠다라고 하고 배를 타고 올라오시다가 서해 바다에서 풍랑을 맞아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그 28일 만에 나오셨는데 그 나온 지 10일 만에 해안 바닷가에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신 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서 통곡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표현한 거는 이게 바탕이 살색이고 이 검정이 약간 뭔가 막 이렇게 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을 에이는 아픔을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상모예요.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상여 나갈 때 삼배로 상모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배를 잘라서 이 상모를 하고 이 살이 에이는 아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과 명복을 비는 마음을 이 상모 속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뒤로 하고 이제 바다에 전라도 삼도수 은통제사로 와 보니 칠천량에서 그 한산도 생활을 하면서 갖춰놓은 전선과 군사들과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칠천량 해전에서 이제 패했으니까 큰 대패를 해서 그때 뭐 이제 전선을 모으고 했던 12척이 있는 거고 또 백성들이 어렵게 해서 가져온 게 한 척이 더 있어서 총 13척이 되기는 해요. 그때 이제 이 12척을 가지고 100몇십 대를 갖고 싸우려고 하니 누가 봐도 불가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그냥 버리고 와라. 올라와서 육지에서 싸워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다고 하면 남해 바다를 그냥 내주자는 거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한 외적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있는 건데, 이 나무는 제가 제주도 바다를 떠나지는 유목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은 볼품이었고 굉장히 수술해 보이는 듯한 그러기는 하지만 의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새 느낌을 좀 내려고 제가 금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유목이 결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필생즉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작은 전선으로 그 많은 적을 이겨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이제 물길도 막 변화가 많고 조리호 흐름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롯해서 명랑을 선택하고 명랑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장수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해석을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모래로 다 했어요. 모래알 같은 힘마저도 다 쏟아서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말씀이겠다 해서 제가 이제 바탕도 이 사건 전후로 한 이 말이 왜 나왔나라고 했을 때에 전후 사건들의 이야기를 바탕에 글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검정 모래를 가지고 글씨를 붙여서 이렇게 글씨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명랑해전이 진짜 나왔는데 우리는 12척밖에 없고 저쪽은 어떤 책에서는 133척 이상이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400척이 된다라고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추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이 좁은 울돌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저들이 배가 많아도 여기 이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물길로 들어올 수 있는 배는 100척이 불과할 거다. 그래서 이 100척만 우리는 공격을 하자. 이기자라고 해서 일자진을 펼치자고 하는데 다 무서워서 못 나오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 혼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자 30-40척하고 막 싸우는데 자료들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래요. 그냥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어찌됐건 합류를 해서 같이 막 싸우는데 물길이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물길을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자연이 함께 싸워준 전쟁이다. 우리는 불과 뭐 12, 13척밖에 안 되지만 저들은 100대가 넘는 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함께 싸워준 전쟁이다. 우리를 구해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물길을 제가 이제 막 부각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내려오는 물길이고 여기서는 올라가는 물길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물길이 더 두드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침질을 했어요. 바느질. 주름을 잡아서. 그래서 막 바느질을 하고 해서 양쪽 뒤로 바느질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물살이 보면 이렇게 막 흔들려요. 천이. 예. 그래서 이런 기법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명량해전에 이제 물살을 좀 더 강조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토리, 한글로 그림을 그려서 스토리를 전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 삶과 맞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뭉클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언제나 포인트를 좀 몇 군데 두는데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업적으로도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인간적인 면을 제가 이제 집어넣는 건 아까 부하 장수에 대한 글, 그리고 엄마의 죽음, 그리고 이제 아들의 죽음,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서 사람들이 더 이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는 명랑에서 해전에서 진 외적들이 너무 분하니까 천안 아산 집으로 가서 마을을 불태우고 막 이제 해코지를 하잖아요. 그때 막내 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있다가 그거를 못 참고 적 속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데 그때 나이가 21살인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이순신 장군이 그때 꿈을 꿔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비슷하게 꾸고 아산에서 온 서신을 봤는데 거기에 통곡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통곡이에요. 근데 이제 왜 글씨가 막 일어나 하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이 속이 비워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쓰고 제가 속을 다 비웠어요. 속이 빈 글씨예요. 그래서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두고 어디로 갔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냐 이러면서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여기서도 정말 작업을 하는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씨를 속을 막 비우고 여기서 비워진 먹물이 흘러내려서 밑으로 막 흘러내리게 한 글이 우는 듯한 그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량해전인데요. 노량해전에서는 우리와 명과 또는 일과 연합작품을 하잖아요. 일과의 대항으로. 그래서 근접전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왜군들이 이제는 그 수장도 죽고 했으니 이제 돌아가자 그냥 그만 싸우자 라고 했을 때 순천 주변에 이제 약간 길이 막혀 있는 곳에서 그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정보를 알고 나가서 싸우는 게 이제 노량해전인데 그때는 근접전인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일본군들이 도망가려 하고 우리는 막 가서 한 척이라도 다 말살시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이긴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듯이 부딪히고 따라가고 막 하다가 그 총알이 와서 이제 다치시잖아요. 이때 이순신 장군은 여기 방패 안에 계시는 거예요. 총알 맞고 그 유명한 이때 이제 남긴 말씀이 전쟁이 한참 중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지휘 말이 결국은 유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눈 감으시고 계시고 여기서 북을 치고 있는 장수는 이제 다른 부하 장수가 이순신 장군 갑옷을 입고 막 슬픔에 이제 북을 치지만 군사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독려하는 걸로 알고 막 이제 열심히 싸우고 그 장면인데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새벽 바다로 잡았어요. 노량해전에. 그래서 이 총알을 맞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을 시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새벽 바다고 제 생각에 이순신 장군이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죽으면 귀가 제일 늦게 다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기는 함성 소리가 막 들렸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이기는 우리 조선 전선들의 막 그 함성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돌아가셨으니 이때 가장 좀 편안한 표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답니다. 이순신 장군 상인데 이분의 사상이 효충의 인지겠다라고 잡았어요. 잡고 이 안에 속옷에 적힌 한글은 군자의 10가지 덕목이에요. 10가지 덕목인데 그 글이 지금 뭐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는 분들도 또는 학생들도 이 10가지의 덕목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가지 덕목 안에 이순신 장군이 추구하는 효충 애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옷 속옷에다가는 제가 이렇게 그 10가지 덕목을 집어넣고 갑옷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자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런 문양이나 이런 입체적인 느낌을 좀 준 거는 긴 시간 속 그 어떤 오래된 시간을 조금 느끼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 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전시의 제목이 세종과 충무공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에필로그 같은 작품인데 이거는 역사는 흐른다입니다. 그래서 굽이굽이 산속에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과 이야기가 시간이 있고 그 굽이굽이 이 산을 흘러서 밑으로는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 산은 제가 같은 글씨로 썼지만 여기서부터는 다른 글씨 한 10가지 글씨체를 가지고 조금씩 다른 산의 표현을 했어요. 산들이 멀리 보이지만 조금 다 다른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의도하는 바는 저희가 지금 480주년을 맞았잖아요. 480년 전의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감동을 하고 그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우리 후세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들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작품들은 총 8개를 제가 뽑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 국내외 인사들이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고 치하하는 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위인이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평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면서도 우리 조상이라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여기 이제 천으로 이미지화를 만들어 놓은 거는 저기 보시면 한산도 대첩하고 색이 똑같아요. 색이 똑같아서 저 거북선에 조정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옆이 다 바다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하게 뭐 3D, 4D 이런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들어가면서 이런 물 느낌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화를 좀 만들었습니다.